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병비 좀 쓰겠다며 재산을 관리하려 했던 어머니,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결정을 반대하며 점점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와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많은 생각을 안겨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김정자 씨는 평생 고생만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75세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남긴 30억의 재산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그러나 이 평화는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자 씨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직해 가족의 생계를 도왔고 그러다 사장님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꿈꿨습니다. 이 결혼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겉으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게 보였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바람을 피우다시피 했습니다. 집안일이며 자식 양육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죠. 그렇게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6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후련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면서 정자 씨는 자식들과 남은 30억을 나눴습니다. 자식들에게 넉넉히 주고도 그녀에게는 그 돈이 남았죠. 그 돈은 그녀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병든 몸을 돌볼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딸과의 대화 한마디에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직 멀쩡하신데 왜 간병인을 써요? 그런 돈은 아끼세요. 딸의 차가운 말에 정자 씨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집안일도 힘겹게 해내던 그녀에게는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간병비로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파세요.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집은 그녀가 오랫동안 살아온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함께 남은 세월을 보내던 마지막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정자 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간병인을 쓰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니? 하지만 딸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엄마가 그렇게 돈을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딸의 말투에는 염려라기보다는 탐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딸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문이 닫히고 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정자 씨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자 씨는 딸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자식들에게 뒷바라지 해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걸까?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도 재산도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수건으로 눈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고생한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갈 거야. 이제는 아무도 내 삶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겠어. 정자 씨는 그날 이후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을 팔아 현금화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 그 시절 공장은 김정자 씨의 모든 생활이었죠. 회색빛 콘크리트 벽,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찬 공장에서 그녀는 소녀에서 여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의 막내 아들이 공장에 견학을 왔습니다. 정자 씨, 오늘 저녁에 같이 밥 한 끼 어때요? 소박한 미소를 가진 그가 그녀에게 건넨 말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평생 사랑받아 본 적 없던 그녀는 그의 친절과 따뜻함에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시작했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 사람들의 존경 섞인 말투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알게 됐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바빴습니다. 바쁜 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여자의 향수가 그의 셔츠에 남아있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일이 있어서. 정자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매번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집을 비웠고 그녀는 홀로 어린 아들과 딸을 돌보며 밤마다 외로움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마음을 닫은 정자 씨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집안을 살렸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맨날 집에 없어요? 아빠는 바쁜 분이야.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응?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두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 애썼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했고 그 덕분에 두 자녀는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은 남편의 죽음으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이 말에 화가 났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건 누굴까? 남편의 이기적인 삶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자신보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아들, 딸, 아빠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준비했단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도 그녀는 혼자서 남은 재산을 잘 관리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과는 늘 살갑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이 강했지만 그만큼 차갑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멀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손주를 보며 딸과의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딸은 늘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다음에 봬요. 전화 한 통조차 어렵던 딸이었지만 재산 이야기가 오가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연락했고 정자 씨의 건강을 핑계로 재산 관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시면 차라리 요양병원에 들어가세요. 딸의 차가운 제안은 정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관리의 주도권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정자 씨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희생이 무슨 의미였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딸과의 대화 이후 정자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딸이 제안한 요양병원과 집을 팔라는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그녀의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에 돈을 아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간병비는 낭비예요.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 건강을 위해 쓰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딸과 큰 소리로 다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갈등. 며칠 뒤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때 얘기한 집 매각 말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봤다만 난 그럴 수 없어. 정자 씨는 딸의 재촉에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아들하고도 상의해 보세요. 우리 의견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딸은 결국 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평소 딸과는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아들마저 이 논쟁의 중심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누나 얘기 들었어요. 간병인을 쓰는 건 알겠는데 요즘 집값이 괜찮잖아요. 지금 팔면 남는 게 많을 거예요. 너까지 왜 이러니? 그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팔아? 아들의 태도는 어딘가 어정쩡했습니다. 그가 누나의 편을 들면서도 완전히 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누나는 요즘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나가 예민한 건 예전부터였지. 이번엔 돈 때문이잖아. 정자 씨의 말에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딸은 어머니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간병인을 쓰겠다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더 안전해요. 넌 계속 집을 팔라고 하는구나. 대체 왜 그러니? 솔직히 말해봐. 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이 집을 팔면 남는 돈으로 저희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엄마 혼자 그렇게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도와준다고. 넌 결국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정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 속에 숨겨진 탐욕을 감지했습니다. 딸은 정자 씨의 반응에 놀란 기색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요즘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엄마도 알잖아요. 그리고 엄마 건강도 생각해야죠.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시면 저희도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손을 놓겠다?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정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도움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결국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고 집안 가득한 추억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삶과 재산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딸은 며칠 뒤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남편도 같은 의견이에요. 요즘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두는 게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딸의 남편까지 가세해 어머니를 설득하려 들었지만 정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난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가 지킨다. 딸 부부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정자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날 정자 씨는 창문 너머로 딸 부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정자 씨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화로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그 집을 팔아서 돈을 관리하는 게 제일 낫다니까요. 딸아, 그 얘긴 그만하자. 나는 팔 생각이 없다. 그러자 딸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저희가 정말 모시기 힘들어져요. 어차피 집이랑 돈은 우리 거잖아요. 엄마가 쓰면 뭐가 남아요? 정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지켜낸 재산을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는 딸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돈을 내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건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번 거다. 하지만 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머니 연세엔 그 돈 쓰실 때도 없잖아요. 나중에 요양병원 가실 때 필요하면 저희가 알아서 쓰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정자 씨는 전화를 끊으며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녀는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누나가 저보고 대신 좀 설득하라고 해서 왔어요. 내가 내 편이라 믿었는데 너도 이제 누나 편이냐? 아들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누나 말도 조금 맞는 것 같아서요. 요즘 경제도 불안하고 엄마 연세 생각하면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 와라. 나한테는 지금 내가 가장 큰 아픔이다. 정자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나가며 한숨을 쉬었지만 정자 씨는 그 뒷모습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나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훨씬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고집 피우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희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게 협박이니? 협박이라니요?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그동안 모신 보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모신 보람? 내가 나를 어떻게 모셨다고 그런 말을 하니? 정자 씨는 전화를 끊으며 벽을 쳤습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자 씨는 답답한 마음에 이웃 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자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자 씨,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내 딸 때문에 속이 상해요. 내가 재산을 쓰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자꾸 욕심을 부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참지는 마세요. 정자 씨도 다치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이웃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집을 팔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바꿔서 내 건강과 생활에 쓰려고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제가 꼭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정자 씨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딸이 사위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사위는 한 손에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확실히 끝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정자 씨는 딸의 강경한 태도에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끝내긴 뭘 끝내? 난 이미 결심했어. 내 방식대로 할 거다. 딸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더는 참기 힘들어요. 이건 엄마를 위한 결정이에요. 이 서류에 사인하시고 집을 저희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게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내가 날 위해? 그럼 이건 뭐니? 날 위한 거라면서 내 이름이 적힌 서류를 들고 왔어?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서류엔 딸 부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이렇게 끝내세요. 어차피 돈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도 살기 힘들잖아요. 딸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엄마를 위한 결정이에요. 지금 집값도 좋고 엄마가 간병인을 쓴다 해도 돈이 남아돌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 돈으로 더 알차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돈을 알차게 쓰겠다?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정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사위까지 가세하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장모님,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돈은 가족의 힘이잖아요. 가족의 힘?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정자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자식들이 더는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참을성을 잃은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 저희한테 큰 부담이에요. 그 돈,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미리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겨우 그거냐?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이 집이 내 거라고. 내 돈이 내 돈이라고. 딸은 당황하지도 않은 채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현실을 좀 보세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간병인 쓰려면 돈도 부족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 집,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더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장모님이 자초한 일입니다. 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정자 씨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딸이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 부부가 집을 나가고 난 뒤
정자 씨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 집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철저히 제 뜻대로 처리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모든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울음 뒤에 남은 것은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집을 파신다고요? 그럼 저희는 뭐가 남아요? 엄마, 저희는 뭘 먹고 살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내가 이제까지 해준 것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딸은 끝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정자 씨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너희 같은 자식들을 키운 게 후회다. 나가라. 더 이상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정자 씨는 문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집을 떠난 후 정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정자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에는 딸과 아들의 태도, 대화 내용, 그동안 당했던 모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겠지. 내가 느낀 이 배신감 다 남겨두자. 정자 씨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자식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증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하셨다니 훌륭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도 가능하다면 준비해 주세요. 정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딸이 보낸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집을 파세요. 엄마가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딸의 문자 메시지는 탐욕과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방 안 곳곳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서류, 집 문서 그리고 그녀의 통장 내역까지 꼼꼼히 정리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정자 씨는 용기를 내어 이웃 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그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김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복지관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김 할머니는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했고 정자 씨는 곧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정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 학대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상황도 분명 학대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정자 씨의 상황을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과도 함께 진행하고 계시니 저희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지해 주실 증인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자 씨는 이웃들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정자 씨는 김 할머니와 함께 동네 이웃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웃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흔쾌히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 다 봤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뭐라 하던지. 저희가 증언할게요. 옆집에 살던 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모은 증거들을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자식들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이라니요?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자식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정자 씨는 고소장에 서명하며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식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정자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상황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정자 씨는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자식들과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에 대한 학대 및 재산 강탈 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정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자 씨의 변호사는 그녀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여기 자식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어머니가 고집 피우시면 우리도 손을 놓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띄워지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돈은 우리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이어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피고인들이 어머니의 집을 자신들 명의로 바꾸기 위해 준비한 서류입니다. 어머니께 강제로 서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딸과 아들은 머뭇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들의 말은 법정에 있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옆집에 살던 김 할머니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딸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을 팔라고 강요했어요. 경비원 김 씨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딸이 어머니를 밀치며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들은 딸이 정자 씨를 험담하며 돈만 밝힌다고 말했던 내용까지 증언했습니다. 딸이 다른 이웃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자 딸과 아들은 완전히 몰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가족을 돌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협박성 메시지와 서류를 준비했습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부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법정의 마지막 순간 판사는 자식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노린 이 사건은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딸과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의 변명과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선 정자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자 씨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란다. 내가 내게 준 상처는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거야. 다시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정자 씨는 집을 팔아 현금화한 뒤 요양사와 함께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재산을 기부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 이제는 나와 다른 이들에게 쓰겠습니다. 정자 씨는 더 이상 누구의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재판 후 집을 정리하고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즐기는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정자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손수 키우며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도 새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아 얻은 재산의 일부를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복지관은 그녀의 기부금을 활용해 노인 보호 프로그램과 긴급 지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정자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관장이 정자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보람찬 일은 없네요. 그녀는 기부한 금액 외에도 자신을 위해 일부 금액을 남겨 요양사와 함께 건강관리를 받으며 안락한 노년을 준비했습니다. 정자 씨의 자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재판 이후 모든 연락을 끊었고 아들은 몇 번 사과하려 했지만 어머니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가끔 자식들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어머니였던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행동이 문제였던 거야. 더는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 그녀는 자식들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다시 그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기회는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자 씨는 마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주 경로당에서 열리는 요리 교실에 참여하며 음식을 나누었고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즐겼습니다.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만들어주세요. 이웃 아이들이 그녀의 집에 들러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그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변에 알리며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노인 학대 예방 강연에 참석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노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제 자식들에게 제 뜻을 분명히 전하려고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해졌지만 행복은 더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마을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그녀의 얼굴엔 여유가 깃들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누구의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 복지관 소식지에 실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으려 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는 것이 꼭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세요. 정자 씨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남긴 채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